네, 안녕하세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매주 월요일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은 다른 요일들과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자, 저희 방송 이데일리 TV 유튜브와 그리고 네이버 TV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접속하셔서 또 실시간 소통과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매주 월요일 밤 함께해 주시는 이데일리온의 서동구 소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소장님과 함께 1시간 동안 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알찬 이야기들 많이 들어볼 예정이고요. 저희 방송 1시간 이후에도 소장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입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에 대주시면 링크가 뜨는데 그 링크를 누르신 다음에 참여 코드 1202를 입력하시면 바로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 세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나 문자로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송 시간 이외에도 여러 가지 도움되는 이야기나 뉴스들, 정보들 또 함께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도 시황 이야기 먼저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장 시장이 살짝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좀 조용한 장세, 거래 대금이 없고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이다 보니까 또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소장님? 그냥 가만히 보면 되죠. 가만히 보면 될까요? 글쎄요, 제가 너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그런 아픈 가슴을 더 자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투자자들이 뭐 사실 하루 지난다고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지만 네. 이 지긋지긋한 2022년 주식시장 빨리 그냥 끝냈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 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죠. 이제 우리나라 내년도 예산안이 극적으로 타결이 돼서 밤늦게 이제 통과가 됐는데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했던 것이 양도세 부과와 관련된 기준선이 어떻게 되느냐. 네. 이게 100억에서부터 계속 내려왔단 말이죠. 네. 그리고 현재 10억인데 종목당 10억입니다. 이번에는 좀 기재부에서도 그렇고 최소 50억에서 100억으로 다시 또 늘릴까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지없이 그냥 10억으로 통과가 되는 바람에 금요일 날 뭐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 오늘도 역시 맞아요. 개인 투자자들 나왔죠. 그리고 금융 투자자들은 또 오히려 배당을 노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배당만 노리는 단타꾼들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배당 받고 나서는 28일 날이 되는 거죠. 배당락 되는 날 다 팔아버리고 뭐 이런 양태를 계속 보였는데 매매 주체들마다 다 틀리다라는 거죠. 또 외국인들은 선물 쪽에서나 좀 투기적으로 샀다 팔았다를 하고 있고 오늘 네. 코스닥에 좀 들어오긴 했지만 코스피는 또 소폭 순매도를 보이면서 뭐 놀고 있는 듯한 이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어느 한 주체들이 확실하게 시장을 장악하고 끌고 가는 흐름이 아니라 다 따로 놀고 있고 또 그런 와중에 개인들의 양도세 회피 물량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이제 연자제라는 지적을 받았던 가족 간의 합산, 뭐 아버지가 삼성전자, 아들이 뭐 갖고 있다, 전부 합치면은 야 그거 뭐 1%에서 몇 프로, 10억 이상 돼? 이런 거는 그나마 이제 시행령으로 개정을 해서 네.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만 내일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하면서 오히려 펀더멘탈 대비해서 지나치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지금 코스닥에서 의외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 물량들을 외국인 기관들이 좀 소화하는 모습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내일 오후장에 여러분들이 그런 물량들을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겠느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배당락 이후에 매수를 하시던가 내년에 대비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세한 말씀은 이따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이때 이 기간에 굉장히 좀 낙폭이 과도한 종목들, 펀더멘털 대비 굉장히 많이 하락한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한 내일 오후쯤에는 이러한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좀 잠잠하게 내년장을 기대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또 전략과 종목들도 필요
필요한지 저희가 잠시 후에는 또 소장님의 강의 매직기법 3강을 지난주에 이어서 들어볼 예정이고요.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이 올 한 해의 마지막 주 또 대응 전략과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 또 자세하게 모든 정보들을 저희가 또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강의 시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신대가들의 투자 기법, 오늘 매직 기법의 제3강을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좀 위험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제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매수 매도 가격과 캔들 미리 알 수 있는 방법. 우리 김행국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3강의 주제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매수와 매도 가격을 캔들을 통해서 좀 미리 알 수 있지 않을까? 캔들의 모양을 좀 잘 확인해 봐야 되는 건가요? 캔들의 모양은 사실은 장 끝나고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장중에야 물론 뭐 변동성이 움직이니까. 계속 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갔을 때 종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오늘 시초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올랐으면 양봉이고 네. 떨어졌으면 음봉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음봉 양봉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그런 과정 속에서 장중에 계속 정신없이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데 그거를 고점과 저점, 상단과 하단 이걸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요? 모를 것 힘들죠.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미아래의 점쟁이도 맞추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요. 천천히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종목은 심지어는 3,500개 되는 ETF까지 다 해서 그런 종목들도 다 자기 값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통계입니다. 가격이고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그 가격을 알고 대응을 할 수 있다면 매도하려는 분들은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고점에서 매도할 수가 있는 거고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시장에서 어떤 흔들리는 모습과 그 종목의 고유값을 가지고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강의는 특히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1강부터 2강까지 여러분들께 가장 기본적이면서 한눈에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말이 필요 없죠? 상승과 하락 한눈에 보여집니다. 이 안에서 많은 캔들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여러분들은 편하게 파란 다이아몬드구나. 나 매매 안 할래. 조금 빨간 다이아몬드가 나오네. 조금 매매해 볼까? 다시 또 파란 다이아몬드가 무섭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나 매도 신호니까 매매 안 할래. 여기는 횡보하는 구간이구나. 자, 그럼 한번 좀 이제 관심 있게 좀 볼까? 하다가 빨간 다이아몬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할 때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은 비중을 늘려나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거는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빨갛고 파랗고 하기 전에 뭔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또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예시로 SK 하이닉스라는 것도 전체적인 이런 하락 구간에 놓여져 있긴 하지만 이 미리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도 잡을 수 있고 또 반전하기 전에 저점에서 다시 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그리고 짧게 이익 실현하고 매도할 수 있는 흐름들 여기 구간들도 저점에서 매수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도 할 수가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어요. 문제는요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런 단기 시그널을 이용할 때 핵심적인 것은 빨간 다이아몬드가 유지가 되면서 빨간 시그널이 발생이 된다면 이거는 퍼펙트한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주가의 위치가 이렇게 빨간 다이아몬드가 또는 상승 흐름이 연출됐을 때 고점권에 있느냐 시작점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비중만 조절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빨간 다이아몬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고점권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리고 빨간 시그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비중을 조절해 가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 바닥권에서 턴해주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여러분들 뭐 흔히 말해서 뭐 몰빵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비중을 실으면서 대응을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홀딩 및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반면에 만약에 빨간 다이아몬드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파란 시그널이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는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적절한 일부 이익 실현 그리고 나머지는 홀딩하고 있다가 다시 또 빨간 시그널이 나온다든가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면 끌고 가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파란 시그널로 또는 파란 다이아로 전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나머지 물량도 전량 매도 이후에 신규 매수 중단을 하자. 그리고 파란 다이아몬드와 빨간 시그널이 교차하거나 뭔가 횡보해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결국은 움직이는 쪽으로 붙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부 선취매를 한다든가 그리고 빨간 다이아가 전환이 될 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이런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잡아나가야 된다. 이거를 명심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야만 내 스스로가 차분하게 욕심내지 않고 어떨 때는 흥분하고 또 어떨 때는 절망하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면서 1, 2강에 대한 이 내용들을 간략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복기를 했습니다. 네, 소장님. 네. 제가 항상 이제 강의를 들을 때는 너무 유익하고 아 좋다 이렇게 듣다가도 일주일 지나면은 또 까먹거든요. 이거를 항상 이렇게 초반에 또 복습을 해주시니까 너무 또 도움이 되는 것 네. 같습니다. 단기 시그널 라인을 활용해서 또 어떻게 또 매매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 다시 한번 또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세 번째 강의를 본격적으로 들어보기 전에 사실 지난주 시장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네, 코스닥은 뭐 700선도 무너지고 많이 하락을 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매주 이 시간에서도 공략주를 제시해 주시고 있긴 하지만 또 매일 아침마다 네. 저희 방송 또 굿머니 서동구의 매직 타임에 출연하시면서 9시 반에도 매일매일 또 네. 전략을 주신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지난주 시장이 안 좋았는데 그 종목들은 어떻게 됐는지 수익률 리뷰를 좀 요청을 해봐도 될까요? 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단기 시그널을 이용해서 또 접근하는 것도 배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전적으로 아무 종목이나 드리는 게 아니라 강의를 토대로 해서 더 여러분들이 빠르게 숙지할 수 있게 그런 샘플링 돼서 그런 종목들을 또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침 9시 25분부터 9시 30분까지 이 굿모닝 H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 네. 뭐 신대가의 그러한 어떤 그 기술적인 것들을 검증하는 시간이냐 실제로 딱. 이렇게 어떻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상당히 어려웠죠. 그런 과정 속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몇 개만 여러분들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을 이 단기 매수 시그널을 나왔기 때문에 20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을 방송에서 드렸습니다. 녹화 방송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 단기 시그널이라는 요거를 배우지 않았다면 그냥 다이아몬드만 가지고 봤을 때 우리 김영크에게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거를 매수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더 하락하면 어떡하죠? 그렇죠. 네. 계속 하락 추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파란 다이아몬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빨간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기술적 분석을 하든 또는 이 매직 기법을 활용해서 하든 시장에 핫하게 움직였던 그동안 급락을 했던 리튬 관련주들이 어반 리튬을 비롯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포스코 엠텍만 조용히 있었죠. 요놈 한 번은 움직이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저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라 여기서 뭔가 시그널이 나와줘야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파란 다이아몬드가 지속이 되고 있고 만약에 파란 시그널이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주면은 야 서동구 말대로 아니잖아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딱 여기서 이렇게 시그널이 나와줬습니다. 빨간 시그널이. 그래서 20일 날 말씀을 드렸고 21일 날 조금 하루 정도 더 쉬었겠죠. 그런데 22일 날 여러분들 장중에 이렇게 최고가까지 가면서 1200원을 훌쩍 찍는 1박 2일, 2박 3일 만에 여러분들 20%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다. 바로 이 단기 매수 시그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고 또 이 종목을 단타로만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가장 큰 근거는 뭡니까? 파란. 그렇죠. 네. 파란 시그널로도 바뀌었고 기조 자체가 하락 추세였었잖아요. 맞아요. 아, 우리 김앵커 이제 선수 다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쫓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빨간 시그널이 나오면서 매수를 했고 그리고 또 파란 다이아몬드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욕심 안 내고 뭐 1박 2일, 2박 3일 만에 여러분들 15%, 20% 수익 났으면은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큰 욕심 안 내고. 만약에 이게 여기 구간들처럼 빨간 다이아몬드가 연출이 됐었다면 캔들 자체도 이렇게 아주 장대 양봉들 윗골이 달리지만 이 물량들을 소화하면서 급등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이제 그래도 시장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속에서도 추세를 잡는 종목들은 당연히 나옵니다. 네. 바로 대표적인 종목이 오. 이 종목이죠. 네. 코스맥스 화장품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역시 20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22일 날 장중 고점 71,600원까지 한 7% 내외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주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줘요. 일단은 이 코스맥스는 이렇게 횡보 구간을 잘 보여주다가 바로 10월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상승 추세를 보여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단기 매도 시그널들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 김앵커한테도 여쭤보겠는데 네.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뭐 여기까지 끌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매도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매도 시그널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일부 이익 실현을 아주 이쁘게 너 좀 이익 실현 좀 해라. 이렇게 사인을 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때 아이고 파란 시그널 나왔으니까 전량 매도해야 되겠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죠. 왜냐면은 빨간 다이아몬드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네. 조금만 팔까요? 그렇죠. 오. 바로 분할 매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죠. 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매도가 어렵다고 해요. 맞아요, 맞아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계속 더 수익 내고 싶어서. 더 갖고 가고 싶고 꼭대기에서 팔고 싶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이 났어요. 1차적으로. 그런데 시그널까지 나와줬어요. 그럼 여기서 한 3분의 1 정도 매도. 그러고선 이렇게 가는데 단기적으로 이탈되는 것 같지만 빨간 다이아몬드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여기서 이 양봉이 나오면서 이 직전 고점 또 돌파해 주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여기서 또 파란 시간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3분의 1 매도. 그리고 다시 또 양봉. 잘 올라가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파란 시간이 나오니까 뭐 3분의 1을 또 매도를 하든 갖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빨간 다이아몬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저기서부터 1000주를 가지고 내가 수익이 났다면 200주, 300주씩 한 번씩 매도하고 만약에 여기 2, 300주 있다. 그러면 나머지 물량 갖고 있어도 이게 만약에 이탈되고 점점 작아지고 있죠. 네네. 작아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조금은 위험 신호가 좀 나오고 있네. 다이아몬드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이게 이 볼륨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는 이제 최소한도 추가 매수는 안 하고 있는 물량도
적절하게 더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되면서 단기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시그널을 제가 제시해 드렸던 겁니다. 자, 다음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조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YG 플러스입니다, 여러분들.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당일날 22일날 아침에 움직이고 있을 때 여기서 제가 이 종목은 이렇게 저점은 높여가고 있고 빨간 다이아몬드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시세 흐름이 아직 분출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시초가 이후에 살짝 밀리는 자리였지만은 바로 제가 방송하고 나서부터 오후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구나도 다 4,500원에서부터 4,450원 내외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급등을 했어. 물론 양현석 씨에 대한 뭐 1심 뭐 무죄 뭐 이런 어떠한 오너 리스크가 좀 해소되는 게 아니냐라는 재료는 제가 몰랐습니다. 아침부터 나온 재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 매직 기법에 의해서 우리가 다이아몬드라든가 시그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안에 녹아진다라는 거죠. 거래량 볼륨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YG 플러스도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왔던 그러한 대표적인 종목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단기 시그널이랑 다이아몬드 색깔을 또 같이 봐야 되는 게 그렇죠. 매도 시그널이 나오더라도 빨간 다이아몬드가 유지가 되면 조금만 팔고 가져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식으로 또 잘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저 잘 이해하고 있죠, 사장님? 네, 너무 퍼펙트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 내용 가격 어떻게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얀 화면이 나오는데요. 네. 우리 김영커에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코스닥 종목 위주로 많이 합니까? 코스피 시장 종목 위주로 많이 합니까? 저는 좀 오래 가지고 있는 걸 좋아해서 네. 대형주, 코스피 쪽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코스피. 네. 나름대로 코스피의 종목.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마다의 특성이 있어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코스피와 코스닥. 예. 시가총액인가요? 우리가 이 시간은 기술적 분석이라든가 이걸 위주로 지금 우리가 기법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뭐 펀드멘탈이라든가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러면은 코스닥 시장의 가장 큰 장점이면서 단점은 뭐냐면은 큰 어때요?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변동성이 큽니다. 네. 엄청. 그렇죠? 웬만한 종목들 뭐 과거에는 상한가 30%가 풀린 지 그렇게 많이 안 됐잖아요. 위아래 밴드 12%, 15%막 이런 식으로 이제 높여졌는데 뭐 플러스 마이너스 30% 나는 종목들도 엄청 많아요. 그렇죠? 코스피는 근데 대신에 뭐 상한가 30% 가는 종목 봤나요? 없죠.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네. 그만큼 상대적으로 탄력도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좀 적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시장의 강도보다도 높게 가격이 형성이 되는 종목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그거를 베타라고 얘기합니다. 베타 개수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혹시 베타는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베타가 1보다 만약에 작다. 이 얘기는 변동성이 좀 적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만약에 1보다도 크다. 그러면은 그 종목은 엄청 막 정신없이 움직이는구나.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종목들은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하나 여러분들 예를 들겠습니다. 삼성전자 뭐 한 10% 이상씩 또는 10% 이상씩 급락하는 경우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지 않을까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제 기억에도 IMF 때 외에는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에 무슨 특정 종목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 바이오 관련주라든가 요즘 뭐 감기약 관련해서 네. 이런 제약 바이오 이런 쪽들 보면은 뭐 장중에 상한가도 갔다가 무너졌다, 음봉 나왔다, 양봉 나왔다 정신 없습니다. 네. 그만큼 각 종목마다의 변동성이 여러분들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계적으로 최근에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시점들 그것이 통상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영업일수로 따지면 60일 정도가 되겠죠. 네. 60거래일 정도의 이 종목의 값을 데이터화 시켜서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제시가 된다라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편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어. 자,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캔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뭐 이거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종목들의 이 캔들의 모습들이에요. 양봉, 음봉, 윗그림자, 아랫그림자, 윗꼬리, 아랫꼬리. 그래서 우리가 이 윗꼬리는 저항이라는 얘기들도 하고요. 또 아랫꼬리는 지지다라는 얘기들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만약에 10,000원에 시작을 한 주식입니다. 이게. 그렇죠? 시가입니다. 그리고 저가는 9,500원입니다. 예. 그리고 장중에는 13,000원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끝나는 거는 12,000원으로 끝났습니다. 예.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주가가 양봉이라는 것이 전일 대비해서 많이 올랐느냐 빠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시초가를 기준으로 해서 캔들이 형성이 됩니다. 이 종목은 당연히 반대겠죠. 그렇죠? 저거에 비한다면은.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계속 변합니다. 이걸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가격을 갖다가 대비하니까 저렇게 위아래 꼬리 달린 음봉 양봉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확인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난주 이 준비 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LG전자의 일봉 그리고 분봉을 여러분들 분해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LG전자 일봉에서 여러분들 윗꼬리 달린 양봉, 아랫꼬리가 달렸습니다. 아까와 비슷한 이런 패턴이죠. 그런데 이거를 분봉으로 놓고 보니까 어떠한 흐름입니까, 여러분들? 시작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윗꼬리 달리는 고점이 나왔어요. 아무리 양봉이고 시가 대비해서 올랐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거 계속 가나 보네 해서 여기서 만약에 매수가 됐던 분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거 물린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나마라도 여기서 만약에 매수 안 하고 밀려 내려와서 지지받는 거를 보고 여기서 매수했다. 그리고 여기서 팔았다. 그럼 이분은 또 수익이 난 거예요. 그리고 종가까지 들고 있었어도 여기 이상으로 끝났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 있었죠. 그런데 이걸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때 막 정신없이 움직일 때 호가들을 정신없이 쳐다보면서 대응을 할 수는 있겠죠. 발 빠르신 분들은. 우리 김앵커님 같은 경우도 혹시 5분봉 켜놓고 이렇게 막 보시나요? 한번 해봤다가 네. 처참히 실패해서 그 이후로는 안 봅니다. 처참히 실패. 네. 이건 내 길이 아니야. 네. 그렇게 하신 거죠. 네. 정말 잘 선택을 하셨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 여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5분봉 놓고 또는 틱매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하려면 화장실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요. 도시락 언제 먹어요? 네?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이 힘들게 매매를 해서 수익이 또 나면 다행이에요. 인건비라도 건지죠.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봉을 쳐다보면서 대응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좀 색다른 그림이 하나 이제 있습니다. 이 매직 기법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종합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이거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자, 왼쪽에 있는 그림 보면 장중 예상 캔들이라는 게 나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미리 보는 예상 캔들표라는 게 있습니다. 자, 다 무시하고 LG전자가 아침에 개장이 딱 되면서 시가가 나왔습니다. 88,500원으로. 전일 종가 대비해서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니까 오늘 얘는 양봉이긴 양봉인데
약세 양봉으로 시작할 거. 9시에 땡 하니까 바로 예상되는 캔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목은 시초가 88,500원이지만 저점이 87,800원 또는 88,000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반올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장중 저점이 88,200원이었습니다. 이건 하루 종일 시고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야 상승의 양봉으로 전환될 수 있어. 상단은 95,000원까지 갈 수 있고 하단은 89,565원이야. 저점이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장중의 고점 92,200원이었고 종가는 99,000원으로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아는 예상 캔들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미리 보는 예상 캔들표로 딱 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자고요. 시초가가 88,500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전일 종가가 아니라 오늘의 시가를 기준으로 만약에 양봉으로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시가가 88,500원으로 시작되니까 딱 이 데이터에서 따다닥 치더니 양봉이 나올 경우에 저점은 오늘 시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87,800원입니다. 하단이라고 그랬죠? 상단은 98,52원이 나옵니다. 또는 이 가격이 98,52원이라는 호가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91,000원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했더니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88,200원이 저점이었죠. 87,800원까지 저점이라고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종목이 88,500원으로 시작을 하니까 우리 김앵커가 LG전자를 팔고 싶어. 네. 아, 이거 아침부터 또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하네. 이거 얼마에 팔아야 되지? 팔고 싶은 사람은 가급적이면 고가에 팔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88,500원에 시작을 했는데 이 시초가를 기준으로 보니까 저점이 87,800원, 88,000원 정도래. 아, 그래? 야, 그러면 500원만 더 빠져도 지지가 될지 모르니까 난 버텨봐야 되겠다. 쫓아가서 매도하지 말고. 네. 그러고 대신에 그러면은 얼마 정도에 걸쳐놓으면 좋을까 했더니 시가가 이렇게 약하게 시작하면서 요게 하단이었는데 상단은 98,50원. 88,500원이 시작이 돼가지고 88,200원이 장중 저점인데 98,000원? 91,000원? 아, 이거 욕심나는데. 진짜 이거 다시 91,000원까지 올 수 있을까? 네. 그래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난 비싸게 팔고 싶으니까 91,000원에 내가 걸쳐놨어요. 네. 뭐 100주 중에 50주라도. 그랬더니 딱 체결이 됐습니다. 오, 땡큐. 네. 그런데 이게 고점이 장중에 얼마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92,200원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이상 되는 가격에서는 저 91,000원을 넘어가는 자리, 그 다음 종가가 여기 만약에 안 밀렸으면 95,000원까지 갈 수 있었는데 이건 아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는 여러분들 어렵지만 말씀드리겠지만 이 코어 레인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저 92,000원 정도면은 오늘의 고점이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도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가격을 제시해 주면서 그 고유의 코어 레인지 값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음봉일 때 또는 양봉일 때 고점과 저점을 확인하시면서 미리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더 신기한 건 여러분, 제가 이 강의 때문에 오늘 밤에 하는 게 아니고 내일 아침 11시에 여러분들하고 이데일리온 온라인 방송에서 이 예상 시가들이 이미 나왔겠죠. 장이 9시에 땡 하고 시가가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이 가격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내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가지고 그 종목의 상단, 하단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실전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노란톡 입장하시면 내일 방송할 때 링크 다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김앵커도 내일 11시에 방송 없으면 들어오세요. 소장님, 네. 이게 이 화면이 너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가를 딱 입력하면 오늘 양봉인지 음봉인지에 따라서 이 위랑 아래를 알려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또 매매할 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당연하죠. 이거를 또 실시간으로 설명을 해주시려고 내일 이제 온라인 무료 방송 오늘 밤이 아니라 내일 네. 하신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11시에. 네네, 오전 11시에. 12시간 후에 여러분들 다시 뵙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네. 갑자기 저도 흥분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시가를 예상하고 늘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예상 시가 입력이란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라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무료로 15일 동안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고 했을 때 내가 삼성전자 내일 미국 시장이 안 열리니까 오늘 안 열리니까 뭐 별거 없겠지? 그러면은 여기다가 삼성전자를 여러분들 뭐 58,000원 또는 뭐 6만 원 이렇게 여러분들 입력을 시키시면 자동으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숫자들이 다. 장 시작하기 전에라도.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8시 40분 되면 예상호가들 나오죠. 그 예상호가들을 한번 여기다가 입력을 시키시면서 대응을 할 수도 있다. 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 하나만 더 여러분들 좀 말씀드리려는데 지금 몇 분 남았죠? 네, 4분, 이거 2분, 네. 그러면은 요거는 빠르게. 다음 시간에 샘플을 보고 요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리 보는 장중 예상 캔들 활용법.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또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지만 이 인공지능이 과거의 움직임을 분석해서 미리 예상 가격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개장시 예상 캔들을 활용하여 당일의 주가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실시간으로 매매 볼륨까지 분석을 하면서 가격이 연동된 캔들이 구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육안으로도 더 이 종목이 지금 양봉이구나 음봉이구나 이 지금 상승하고 있구나 하락하고 있구나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미리 보는 예상 가격표 활용법은요. 시초가가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예상 시가를 입력해 보면 오늘 양봉일 때 또는 음봉일 때 예상 고가와 저가를 확인하면서 고점 매수,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국 내 스스로 분할 매수 매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스스로 이러다가는 증권 방송에 그 종목 상담 코너 다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조 무기로서 이것을 사용하신다면 2023년에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같이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강의를 또 듣고 왔습니다. 장중 예상 캔들 활용법 그리고 예상 가격표 활용법에 대한 또 세 번째 강의를 듣고 왔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처럼 굉장히 더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시간 관계상 못다한 내용들이 있었죠.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들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가 뜨면
보이시는 그 링크를 누르시고요. 참여 코드 1202를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그렇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 세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더 많은 내용들 내일 또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온라인 무료 방송을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장중에 또 진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 온라인 무료 방송 듣고 싶은 분들도 노란톡 입장하시면 또 내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이번 주 시장 전략 또 종목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이번 주 볼까요? 오늘이 지나면은 이제 내년에 이제 여러분들을 뵈야 맞아요. 돼요. 우리 김영코도 보고 싶으면 어쩌죠? 내년에 봐야 되네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화수목 3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3일에 아주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이벤트가 대표적인 게 있죠. 내일까지 매수를 하셔야지 배당을 고배당이 됐든 뭐가 됐든 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내일까지 갖고 계셔야만 현금 배당은 안 하더라도 주식 배당이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몇 주라도. 현금 배당만 배당락이 있죠. 주식 배당은 배당락이 없습니다. 예,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 일단은 배당을 받아야 된다. 받기 위해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런데 난 배당 못 받겠어. 10억 이상 되시는 분들 종목당 1%에서 한 4% 이상 되시는 분들 난 죽어도 난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내일까지만 파셔야 돼요. 배당을 받으시면 안 되니까. 나중에 금융소득세 이런 것까지 다 합산되면 안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28일 날 배당락이 됩니다. 예상되는 배당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감안을 해서 마이너스 한 30포인트 이런 식으로 이제 출발을 하고 만약에 그때 출발이 됐는데 마이너스 한 10%로 끝났다. 10포인트로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 20포인트가 오른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결국 29일 날 폐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올 한 해 지속적인 하락 추세 속에서 놓여져 있었죠. 사실 2020년 3월 이후에 2021년 6월 25일 날 우리가 3,300선을 넘어간 그 15개월 동안에 오른 것을 따지고 보면 다 반납을 한 거예요. 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앞으로 이러한 15개월 동안 오르고 15개월 이상 하락하는 그런 시장은 이제 쉽게 안 옵니다, 여러분들. 정상적 시장이 2023년부터 전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요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시는 것보다는요, 차분하게 내가 배당을 받을 만한 주식인지 종목인지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또 내일 11시에 아침에 오시면 되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고, 결국은 차분하게 계좌에 내 포트들을 재정비하면서 2023년에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100% 현금, 100% 여러분들 주식 다 안 좋은 겁니다. 일정하게 현금과 주식 비중을 유지를 하시면서 2023년을 차분하게 준비하자.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네요. 네, 사실 코로나 이후에 주식시장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런 분들은 오랜 시장을 겪으시면서 또 많이 놀라시고 또 마음고생을 그렇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주 또 3일밖에, 3거래밖에 남지 않았는데 차분하게 현금 비중 또 유지를 하시고 내년 시장을 준비해 보자라는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자, 그럼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또 섹터나 또 종목도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그럼요.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까요?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이 매직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추세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큰 흐름에서 업종이 됐든 시장이 됐든 종목이 됐든 이게 상승을 하고 있느냐 하락을 하고 있느냐를 먼저 보자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상승 구간에서 시그널이 매수 시그널까지도 나와 있는 종목이 장땡이다. 이 말씀도 드린 거고요. 지금 코스피 지수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봉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면서 12월 12일부터 첫날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이 파란 다이아몬드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 때 첫 강의할 때는 시그널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는 시그널 선도 우리가 배웠으니까 네. 요걸 같이 보면은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파란 다이아몬드가 지속이 되면서 지금 어떻습니까? 단기 시그널도 파란 시그널이에요. 네. 그럼 이 얘기는 매매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배운 대로 한다면. 네. 이렇게 반전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대응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때를 기다리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도 여러분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은요, 계속해서 주가가 이러한 그 하락 트렌드, 파란 다이아몬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코스닥 시장도 파란 시그널, 파란 다이아몬드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오늘 뭐 양봉 나왔네, 좀 올랐네, 이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다만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부터 각 18개 부처의 업무 보고가 1월 중순까지 이어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많은 정책적인 안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본다라면은 일단 지금 현재 새로운 먹거리, 뭐 기존 먹거리라고도 할 수 있죠. 반도체와 같이 쌍벽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쪽들, 그리고 또 우주항공이라든가 이런 쪽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엔데믹으로 우리나라는 가고 있는 거고, 중국도 1월 정도면은 정점이 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네. K 콘텐츠 쪽을 중심으로 해서 엔데믹 수혜주들 이런 쪽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히려 조정을 보이고 있을 때 어느 종목을 어느 라인에서 빨간 다이아몬드가 전환이 되거나 유지되고 있느냐, 이걸 선택하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우주항공도 쉬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정책 수혜주들 그리고 컨텐츠와 엔데믹 관련주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바로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항공 쪽에서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지금 한국 항공우주의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는 뭐 제가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앵커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냥 뭐 빨간 다이아몬드 유지되고 있죠. 네네. 그리고 시그널도 또 빨간 시그널입니다. 그렇죠? 네.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네. 뭐 이미 다 여러분들 뭐 한국 항공우주에 대해서는 아실 거예요. 뭐 폴란드를 비롯해서 중동 쪽이라든가 동유럽 쪽에 계속해서 해외 수출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어제 오늘은 독자 소형 무장일기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또 정책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의무 공개 매수제도 플러스 1, 50% 플러스 1이라는 제도가 부활이 되려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수출입은행에서 갖고 있는 지분을 매각한다, 어떤 데서 사한다, 야 우리 소액주주들 것도 좀 사줘, 50%더 해야 돼, 채워야 돼, 이러면서 어떤 프리미엄 혜택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또 한국항공우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기관들의 매수세가 말이죠. 지금 뭐 외국인 기관 할 것 없이 뭐 사모펀드 전부 다 한 달 동안의 모습을 보면 다 순매수 기조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이후에 투심권 같은 경우에도 딱 하루를 제외하고 기관들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순매수를 보이면서 수급도 완전히 살아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걸 감안하면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내일부터 바로 이 종목 46,000원을 이번 구간에서 훼손되지만 않는다면 이 직전 고점 때 다시 한번 이제 돌파 시도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1차적으로는 55,000원 정도를 여러분들께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또 공략주는 한국항공우주였습니다. 빨간 다이아몬드 그리고 단기 이 매수 시그널 함께 나와 있는 종목이고요. 목표가 55,000원, 손절가는 46,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 또 가격 전략들까지 함께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 끝난 다음에도 우리 소장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고 링크를 누르셔서 1201 입력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서동구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온라인 무료 방송, 또 오늘 방송 1시간으로 아쉬우신 분들 내일 온라인 무료 방송 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들 또 받아가시면 좋겠는데요.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온라인 무료 방송 듣고 싶은 분들도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또 바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오늘의 순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소장님과 함께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해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